두 번째 강의에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설치하고 실행시켜 봤습니다. 여기서는 코틀린 프로그램 실행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메인 메뉴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닫고 열어볼 거고요. 편집 창의 폰트 크기를 변경해 볼 겁니다. 폰트 크기가 너무 작죠? 편집 창의 폰트 크기가. 폰트 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맨 위에 줄을 배너 메뉴를 볼 수 있는 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트라이얼 옆에 요 아이콘,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메인 메뉴에서 파일 밑에 요 세팅스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는데, 편한 방법은 이 배너 메뉴 라인에 요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좋겠죠. 자, 라인 하이트를 1.5로 늘리면 이 줄 간격이 늘어나는 거고요. 사이즈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apply, OK. 그러면 훨씬 커졌죠. 프로젝트를 닫고 열어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close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를 닫고요. 우리가 만든 my first project가 폴더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데아 초기 화면 자체가 웰컴 화면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우리 작업 화면으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프로젝트 구조에 관한 겁니다. 프로젝트와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전체 작업 공간이에요.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모듈을 포함할 수가 있고, 설정 파일은 이데아 폴더입니다. 모듈은 프로젝트 안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코드인데, 설정 파일은 IML, 확장자가 IML인 파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틀린 코드를 컴파일할 때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와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My First Project, 우리가 설정한 프로젝트 이름이죠. 자, 요 밑에 External Library가 있습니다. 요걸 확장시키시면 되겠고요. 25는 JDK를 말하는 겁니다. 자바의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코틀린 자바 런타임을 확대하면 코틀린 stdlib 2.3.0 자르, 자르는 압축 파일 포맷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확장시키면 이제부터 코틀린까지 확장시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이 아이디어 폴더를 확장시키면 이제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밑에 코틀린 자바 런타임.xml이 있죠. 그래서 이데아 인텔리제이의 빌드 시스템은 XML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설정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봤던 코틀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2.3.0, 어노테이션 13 이런 것들이 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틀린 컴파일러죠. 코틀린 C.xml에 보면 JVM 타겟과 그 다음에 API 버전 2.3 이런 것들은 코틀린 컴파일 표준 라이브러리의 버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ISC라고 하는 것들은 자바와 관련된 25라는 버전이 있죠. 스크롤 해보면 프로젝트 타겟, 자바 SK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듈은 지금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모듈을 설정하는 파일 이름이 myfirstproject.iml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firstproject.iml을 이 모듈에 관련된 설정 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빌드와 관련된 프로젝트 단위 밑에 모듈, 이 모듈에 대한 정의는 IML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실행 방법은 run, debug 두 가지가 있습니다. run은 프로그램 끝까지 실행하는 거고요. 이 실행 결과 out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 ou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이 중간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끝까지 실행시키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실행을 멈추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버그 모드로 동작시킨다고 합니다. 디버그 모드로 동작시킬 때는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창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열었던 파일들을 모두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요. 네, 이데아 폴더도 이제 닫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src 폴더 밑에 있는 main.kt, 확장자가 kt이죠. 그 파일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멘트에 나온 것처럼 Shift F10 단축키를 누르거나 요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배너 라인에 있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메인 메뉴에서 네, run 밑에 run main kt에 단축키가 Shift F10으로 되어 있죠. 또는 이 줄번호 있는 옆에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배너 메뉴 라인에 있는 이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out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네, 출력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헬로 코틀린을 출력을 하고 포르프 5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 5번의 프린트 라인 문장을 실행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창은 네, 하이드입니다. 누르면 닫히고요. 다시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재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이전에 실행했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 출력창을 닫고요. 이 out이라고 하는 폴더에 어떤 파일이 생성되는가를 보면 main.kt.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ain.kt 클래스가 바로 main.kt 원시 코드를 컴파일해서 중간 코드를 생성한 겁니다. 우리가 바이트 코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보려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실행을 시키시고 그러면 이 메인 메뉴에서 네, 툴즈 밑에 코틀린 이걸 삭제를 하고 해야 되는군요. 네, 이전에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 out이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delete 네, 완전 딜리트를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ut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나면서 이 메인 메뉴에서 툴즈에 코틀린, 네, show 코틀린 바이트 코드가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게 바이트 코드고요. 바이트 코드는 역 컴파일을 통해서 다시 원래 원시 코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컴파일을 누르게 되면요. 자, 요거는 네,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시 코드를 코틀린 코드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바 코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금 코틀린 코드와 그 다음에 역컴파일된 자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네, 기능적으로는 비슷하고요. 다만 이
자바 코드에서 보시면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클래스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이 main kt가 됩니다. 우리가 작업한 파일은 main.kt, 확장자가 kt인 파일이었지만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질 때는 main kt라고 바꿔지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방법 중에 이제 디버그 모드로 동작시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건 닫고요. 자, 지금 이 main.kt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원이 있는데요.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토글입니다. 한번 누르면 네, 브레이크 설정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은 이 플레이 버튼 옆에, 실행 버튼 옆에 있는 이 디버그 아이콘을 클릭할 때 필요한 거고요.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시키면 끝까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지점에서 실행을 멈추게 됩니다. 네, 디버그 모드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췄죠? 현재 i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resume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estart가 있고 stop이 있습니다. 이 디버그 모드를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계별로 테스트할 때는 이 resume 버튼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도 눌러도 되고요. 네, 여기서 눌러볼까요? 한 번 더 누르면 i가 2로 됐고 한 번 더 누르면 i가 3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행시키려면 네, 이 버튼을 눌러서 스탑 앤 리런 하게 되면 네, 이제는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디버그 모드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2, 3, 4 쭉 나오고 끝났죠? 디버그 모드는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할 때 네, 로직 에러가 있는 거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 파라미터를 전달받죠. 스트링 타입의 원소를 갖는 배열인데요. 이 arg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출력창에서 네, 이 커서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해보면 네, 이거를 우리가 명령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무슨 점 자르 하고 그 다음에 main kt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명령창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이 arg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그 값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array로 전달받은 거에 파라미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2개를 하게 되면 네, 주석 처리한 거고요. 여기에 print line, 네, args, 예,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rgs 1 이렇게 하면 이 명령창에서 전달된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디버그 아이콘 옆에 있는 오버플로우 메뉴를 누르고 에디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아규먼트에 hello 코틀린이라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hello가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거고요. 이 배열 객체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거고 코틀린이 args1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apply 하고 OK를 누르고요.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우리 hello 코틀린이 출력이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크롤 쭉 해보면 아까 앞에서는 main kt밖에 없었지만 커맨드 명령 줄에 hello 코틀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됐고 이게 배열 객체로 전달되면서 첫 번째 원소를 hello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코틀린을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실행 방법을 알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